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증시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 하락의 영향, 그리고 주변 증시도 그닥 좋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내부적인 요건에서 대형주 단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저가에서 보면 양봉의 흐름으로 나왔고 갭을 완전히 메꿨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나마 내일 반등도 기대할 만한 요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 거래소에서 매도, 선물도 매도, 전반적으로 좀 매도한 것 같은데 이걸로 매도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다만 최근 연기금이 저가에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금방 이하에서 매수 흐름이 나오는 흐름, 매수체가 연기금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반해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 마감한 영향이 컸어요.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코스닥 증시가 이 제약바이오 흐름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견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주도주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시 관심주 상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0.4% 하락 마감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나쁠 게 없어요. 땡큐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 8만 전자 13만 하이닉스 가느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DB금융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본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망을 하면서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계속 그래서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4, 4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액, 그래서 목표가 16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초반에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약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긍정적인 요건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하락은 프로그램에 의한, 즉 선물과 연계된 매매에 의한 하락이라는 점에서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0.26% 상승 마감했는데요. 뭐 별다를 거는 없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삼성 DX 출범, 중국 추격에 따른 필연적 선택이었다. 즉 성장성을 가진다는 쪽의 내용이고요. 로봇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뭐 그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보합이 나왔죠. 이로 인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한 흐름이에요.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몇몇 대형주와 선물 옵션, 외국인이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작은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HMM도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네요. 0.53%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가 하락하는데 반해서 상승해서 그런가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BDI 지수 오늘 새벽에 발표한 전일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난주까지 급등을 했어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 특히 상해 관련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 또 돌파했거든요. 언제? 주가는 여기에 있었을 때보다 더 운임 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여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36,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은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형주단에서는 신성 ENG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성 ENG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신성 ENG 91억 원 규모 태양광 모듈 납품 계약. 바로 이러한 부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단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틀 전 급등세를 보여줬죠. 바로 이 부분이요. 그리고 저가에서도 나름 견고하게 올라왔어요. 바로 이거 왜 이러느냐? 예, 지금 코로나 관련 급증세 그리고 위중증 환자 급증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관련주 크린룸을 주로 매출품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즉 음압병실이라고 하죠. 음압병실, 크린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 가능성, 중환자가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음압병동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1차 상승 쫙 올렸고요. 그리고 약간 조정을 주는데 일단 새로운 이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상승폭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역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싶네요. 카카오페이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특징주 카카오페이 경영진 대거 매각 악재의 사흘 연속 하락. 이거 다 말씀을 드렸었죠. 경영진 모두 매도했습니다. 카카오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카카오페이 경영진 탈출 러시에 19만 원 선도 위태하다. 개미만 호구됐다. 카카오 경영진 매각. 카카오페이 장 초반 약세. 이거 어저께 오늘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요. 중국 먹튀 없다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뒤통수. 이거 잠깐 볼까요? 카카오페이의 이대주주가 알리페이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유 대표가 중국 알리페이의 지분 매도 자기는 안 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팔아버렸어요. 거의 최고점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 사진이 다 매도했어요. 아, 우리 주가가 이렇게 비싸?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제가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이 종목 크게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만 원 권역에서는 매도예요. 여기선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매수는 어디? 14만 원 정도 선까지 다시 볼 수 있다. 매수한다면 여기. 그래서 박스권, 크게 박스권을 보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중간에서 또 이렇게 올라갔고 또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이딩의 가능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크고요.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페이만한 회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도 기관도 특히 연기금 보세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펀드 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편입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수 추종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다만 저 솔직한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경영진이 대표가 우리 주식을 다 매도를 했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매매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LG그룹주의 날처럼 LG그룹주가 다 올라왔었는데
LG 7% 하락했습니다. 먼저 LG부터 볼게요. LG, LX홀딩스죠. LX그룹의 회장. LG 보유지분 4.18% 블록딜 성공, 팔았다고요. 블록딜, 대규모 블록딜이에요. 한 주당 할인율 8%, 총 5천억 원 유동성 확보, 4.18% 팔아서 할인율을 8% 매겨서 유동성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LG와 LX그룹은 과거, 옛날에는 한 그룹이었죠. 그런데 분리를 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죠. 갑자기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별 수 없는 부분이에요. 8%의 할인율로 팔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오늘 딱 8% 정도 떨어졌다가 8% 근처에 7.36%.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카카오페이랑은 다르죠. 본인의 이익 쟁취,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 분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저점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LG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LG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LG전자 4%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5% 하락했고요. 이렇게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러한 부분 LG 말씀을 드리면, 요 8만 원 권역 이하면은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LG전자 같은 맥락입니다. 추가 하락 시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매도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LG화학도 요 부분은 조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G화학은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전기차 관련하다 보니까 세계 전반적인 전기차 주가와 연동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은 약화된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은, 바로 이 저점 부근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 매수는 좀 유보.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돌아서는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그중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상승폭이 컸습니다. 4% 상승하면서 지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떠받드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확진자 수 급증, 그리고 또 새로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죠.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국에서. 바로 그러한 이슈가 나오니까 백신주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테마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별적으로 위탁 생산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30만 원 선 정도까지는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글쎄요, 이 위는 더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데 저가 매수는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제약바이오주는 일단은 좀, 저는 관심 대상에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올라가면 매도한다, 가진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오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조금 올려보죠. 94만 원 선, 95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라는 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크게, 뭐 다른 전문가들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약간은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는데요. 요즘 장도 애매하게 흘러가지만 종목들도 그렇게 탄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에서만 매매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
조금이나마 해외 증시에서도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단기 상승 추세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조금만 힘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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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Christmas!